두산 떠나 포기하지 말자. 안녕하세요. 주식강사의 법이텐트 반갑습니다. 자, 포기는 가장 무서운 거죠. 그래서 헬스케어에 대해서 주가에 있어서 재차 강력한 어떤 반등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좀 세게 나와주는 모습에 대한 부분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보면 몰봉에 대한 부분, 반도체 리스크에 대한 부분, 뭐 반도체 슈퍼사이클 되는데 뭐 보면 그래서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반도체 보면 푸틴 최측근 제재, 반도체 수출 통제의 스위프트 퇴출까지 그래서 지금 뭐 국제사회가 긴박하게 이렇게 돌아가고 있고요. 침공 사태가 이어지면서 미국을 비롯한 서방이 러시아 은행의 국제은행 간의 통신협회 스위프트 정말 어떤 금융계의 어떤 핵이라고 하는 비유입니다. 비유. 그래서 이런 거가 좀 치명타를 입겠다. 러시아가 그런 부분을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스위프트 200여 개의 국가에 1만 1000개의 은행을 연결해 빠르게 국경 간의 결제를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으로 여기에서 배제되면 무역과 외국인 마치 그 보면 신용 불량자 느낌 뭐 그렇게 비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죠. 그래서 여기에 배제되면 무역과 외국인 투자와 송금 타격을 입으면서 국제 금융에서 고립되는 이런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그래서 지금까지 스위프트 배제는 핵무기 개발 의혹을 받고 있는 이란과 북한에만 적용되어 왔다. 이거 강력하긴 하네요. 보면. 그래서 금융의 핵무기로 불릴 정도로 가장 강력한 제재. 근데 또 푸틴 형이 또 어떻게 나올지 참 퀘이션 마크이긴 하네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에 대한 이번 제재는 역사적으로 가장 강범위하고 정치 경제를 아우르는 것이다. 뭐 이런 점을 말해주고 있죠. 보면. 그렇게 해서 러시아 은행과 기업은 수출입 대금을 수취할 수 없게 되고 스위프트 코드 적용이 필요한 개인 해외 송금도 불가능해진다는 그런 점을 말해주면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사실상 통제하고 있는 774조 5천억 규모의 러시아 중앙은행 그건 푸틴 대통령 건가요? 아무튼 푸틴 대통령이 이렇게 통제하고 있다니까. 그래서 중앙은행 국제보유고 접근도 제한받게 돼 러시아의 국가 재정에 직접적인 타격을 가하게 된다. 그래서 일정 금액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시민권을 발행하는 이른바 황금 여권 판매 역시 러시아인에게 제한된다. 그래서 이는 러시아 정부와 관계된 러시아 부호들이 서방의 시민권을 획득하는 금융 시스템의 접근을 막게 된다는 그런 점에서 미국 상무부는 러시아에 대해서 전면적인 수출 제한 정책을 시행한다 밝혔고요. 그래서 러시아의 국방과 항공우주, 해양 분야를 겨냥해서 반도체와 컴퓨터 통신에서 이런 부분 반도체가 있네요. 그래서 해외 직접 생산품 규칙을 적용해서 제조 과정에서 미국이 통제 대상으로 정한 장비나 소프트웨어 설계를 사용할 경우 수출 금지하도록 하는 그래서 이 방법은 과거 미국이 중국 하웨이에 치명타를 주기 위한 부분에 사용한 바가 있는 그래서 하웨이가 굉장히 좀 그렇게 됐죠 보면 그래서 정말 속상하네요. 그래서 앞서 미국은 러시아와 독일에 있는 가스관 노스트 스트림 2를 담당하는 이런 어떤 회사의 CEO에 대해서 제재를 통해서 러시아 국영가스 기업 가스프롬에 대한 제재를 추가했다고 밝혔고요. 그래서 또한 러시아 주요 은행 2곳과 자회사 42곳에 대한 제재와 러시아 해외 국채거래 제한 조치를 내렸던 이런 부분이 있네요. 그래서 푸틴 대통령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과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 발레리 겔라시포브 모부 총장의 어떤 제재 대상에 올린 건 물론
러시아 측근의 러시아 신흥 재벌과 가족들도 제재 대상에 올랐던 이런 부분이 되죠. 그래서 미국은 러시아 원유와 관련해서 제재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고요. 그래서 러시아는 전 세계 두 번째 많은 원유와 천연가스를 수출하고 있지만 원유 거래를 제재할 경우 국제 유가 급등으로 러시아가 볼 피해보다 미국 소비자들이 있게 될 피해가 더 크다고 이렇게 판단한 이런 부분. 그래서 근데 이거 원유 제재 원유 근데 러시아가 또 끊을 수 있죠 보면. 그래서 뭐 그런 것 같아요 보면. 그래서 지금 뭐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고요 보면. 예, 그렇게 해서 뭐 종목에 뭐 우리 SK 하이닉스 뭐 외국인도 잡아주잖아요 보면. 좀 약간 보면 뭐 장이 좀 열려봐야 알겠죠 보면. 열려봐야 알겠고. 보면 러시아 벨라루스서 우크라이나의 협상 준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는 안 된다. 그래서 러시아 대표단 벨라루스의 도착에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침략 발판 무대로 거절했다 보면. 자 보면 러시아 클림린궁은 자국 대표단이 벨라루스에 도착했고 우크라이나 협상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협상 장소를 거부한 이런 부분. 또 이렇게 되네요. 보면. 진짜 이 푸틴 형 정말 어떤 푸틴 형 진짜 모르는 형이었는데 갑자기 그 나쁜 형이지. 이런 갑자기. 전 세계에 전쟁을 일으켜서 우리 주시장도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 그래서 자 클레닝군 대변인은 러시아 대표단이 벨라루스 호멜에 도착했다며 대표단에 군과 외무관 관계자가 포함됐다. 그래서 페스코프 대변인은 러시아 대표단은 협상할 준비가 되어 있고 지금 우크라이나 대표단의 어떤 파견을 기다리고 있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다만 대변인은 협상에 관한 구체적인 일정과 장소는 공개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면서 협상 위치를 벨라루스로 정한 것에 대해서 우크라이나 측은 앞서서 폴란드와 바르샤바에서 만나자고 제안을 거부했었던 이런 부분이 되네요. 예, 그렇게 해서 자, 앞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협상을 제안했지만 거절당했다고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이후 우크라이나는 거절 사실을 부인하면서 협상 조건에 불만을 표했고 중단했던 양국 교전도 재개된 그런 점에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새로운 제안에 응할 뜻을 보이면서 친러 국가인 벨라루스에선 협상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그래서 제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지만 벨라루스에서 회담을 열자는 제안은 거부한다. 벨라루스는 침략 발판의 무대라고 지적한 이런 부분이 보면 이런 부분이 되겠고요. 그래서 대러 수출 통제에 참여 내달 초 다음 달이죠. 내일 모레면 이제 3월이죠. 그래서 미국과 반도체 7대 분야의 57개 품목 기술 수출 통제하는 이런 부분에서 미국 정부가 러시아에 대한 수출 통제 강화 조치를 발표했죠. 보면. 그래서 아무래도 좀 약간은 좀 영향은 있긴 있지만 또 이 또한 지나갑니다, 형들아. 주식하다 보면 맨날 뭐 이런 어떤 부분이 있어요. 근데 뭐 SK 하이닉스 뭐 실적에 대한 부분이 변동사항이 뭐 크게 있고 그런 건 없죠. 그래서 영업이익이 20조. 야, 우리나라가 이 SK 하이닉스가 20조를 벌어요. 27조. 27조 27조는 아니네요. 27조였으면 좋았을 거네요. 죄송합니다. 2조? 잠깐만요. 20조 맞는데. 20조, 그 다음에 2조 7천 그 다음에 5조, 12조, 이렇게 되죠. 착각하면. 다시 올해 뭐 12조 예상하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올라와주는 뭐 충분히 볼 수 있다. 그래서 1983년 현대전자로 설립됐고 2001년 하이닉스 반도체를 거쳐서 2012년 최대 주주 SK텔레콤을 바꾸면서 SK 하이닉스로 상호 변경한 이런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자 SK 스퀘어가 20.07 그래서 국민연금이 9.17 이런 부분. 그래서 주가도 살짝 눌려준 이런 어떤 부분에서 영부라 다시 한번 재차 반등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또 세게 나와줄 수 있는
그런 배우들은 또 나와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보면 참 러시아는 좀 어떻게 푸틴은 참 나쁜 사람이죠. 전쟁을 일으켜 갖고 보면 내일 모레 70이드만 보면 너무하네. 아무튼 주가에서 눌려도 다시 한번 좀 올려주는 시장에서는 뭐 어느 정도는 좀 커버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워낙에 그 많은 노이즈가 악재가 반영됐기 때문에 이제 다시 한번 SK하이닉스가 반등해주는 모습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죠. 자, 아래 카페에서 좀 확인하시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해줬던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고맙습니다.